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경찰의 단속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기도가요, 이 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사법경찰단, 네, 이 경찰관하고는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요건 후에 제가 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먼저 이 단속 소식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네요.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 이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게 지난 5월 10일경에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기사와 관련돼서 이 중국동포신문은 이 오피스텔 등 불법 외국인 중국동포 숙박업 영업 행위가 집중 단속될 것이다, 또 이렇게 보도를 해서 관심을 끕니다. 사실 경기도의 이 특별사법경찰단의 이번 이 불법 영업, 그러니까 숙박업 이 집중 단속 이 목적은요, 보니까 공정한 이 숙박업계의 영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있고요. 이 부적합한 이 소방시설로 인한 이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이 다수의 객실을 운영하면서 부당 수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뭐 이렇게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경이었죠. 안산시 선부동에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 국적의 어린이, 그리고 남매, 사남매가 이 화재로 인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바로 이것과도 이제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중국동포신문이 왜 이렇게 이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영업, 이 숙박업을 단속을 하는데, 여기에 중국인이나 이 중국동포, 이 숙박업 영업 행위가 이 집중 단속이 될 것이다, 왜 여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했는지 한번 보도를 하겠습니다. 이 중국동포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예전에 이 중국 사회관계망과 온라인 공유에서 출국하는 중국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코로나 검사 기간에 불법 숙박업을 운영을 하면서 병원과 불법 숙박에서 공항까지 불법 숙박을 하며 또 자가용 영업을 해도 단속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출국하는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공정한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그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요,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국내 뭐 중국인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렇게 하면서 관광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뭐 불법 체류자도 크게 늘어나는 생산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 취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복수 국적을 부여를 해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렇게 취업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는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뭐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숙박료를 받고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숙박업을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면서 많이들 출국도 하고 또 그렇게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그런 장소, 뭐 이런 게 거의 이제는 성행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였죠. 근데 요즘 또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이제는 풀리면서 또다시 중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또는 뭐 또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이제는 불법 이 숙박업이 또 성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중국 동포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경기도의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5월 15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인 26일까지 이 경기도 지역 내의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의 이 오피스텔, 이 아파트 등에서의 불법 숙박업, 이거를 집중 단속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서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전하는 두 번째 소식은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이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이 그러니까 식품 접객업소 180곳을 집중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또 발표를 했는데요. 원산지 표시법 위반, 또 식품위생법 위반, 이런 걸로 한 30곳 사업장이 이렇게 단속이 됐고, 불법 행위가 36건이 적발이 됐다. 네, 180곳 중에서 이렇게 적발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돈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사례들도 이렇게 있어서 좀 사례들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A 식품접객업소입니다.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이 호주산 소고기 35kg 정도 되는데요.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시로 표시해서 적발됐다는 사례가 있고요.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B 식품접객업소는요, 소비기한이 182일이 지난 이 냉면, 그리고 다진 양념 이 4kg 정도, 이거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거 표시 없으니까 이게 판매 목적으로 그대로 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았겠죠. 그리고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영도에서 10도 내에 냉장 보관해야 하는 이 고추냉이 8.5kg을 영하 0.4도 정도의 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냉장 보관해야 되는 거를 냉동 보관하는 거, 이것도 이제 적발 대상이 된다는 것,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또 수원시에 소재하는 D 식품접객업소, 네, 원료 보관실, 조리장의 내부를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재료들을 별다른 포장 없이 그대로 방치해 재료 표면에 이 성에가 끼어 있고, 또 주방 장갑, 또 식자재를 냉장고에 함께 보관하는 이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식품업을 하시는 분들은 원산지 표시와 그 다음에 이렇게 위생관리, 그리고 좀 음식 또 보관관리, 이런 거에 더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산지 표시법, 네, 이거 엄격하게 지금 지켜져야죠. 이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돈 표시하게 되면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이 벌금에 부과된다는 것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단이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특별사법경찰단은 뭐냐? 일반 경찰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 관할 검사장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좀 지명을 해서 이 사법경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경찰관들은 좀 뭘까요? 교통질서라든가 뭐 사회에서 뭐 특별히 강력범죄 이런 거를 좀 담당을 하지만은, 이렇게 민생하고 관련된 뭐 식품 단속이라든가 뭐 불법 뭐 숙박업 단속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쪽 분야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이런 행정공무원들 중에서 그들에게 선발을 해서 이렇게 있는 수사권을 줘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저는 경찰의 이제 단속, 또 뭐 여러 가지 면로 사회 질서 뭐 이런 걸 잡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이런 거에 우리가 단속되지 않도록 준법 정신을 좀 더 갖고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분들의 기타 또 문의하고 싶은 내용,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카카오톡으로 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